오늘 배울 내용의 타이틀은 이퀄라이저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퀄라이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등화기라는 뜻이에요. 등화기라는 뜻이고, 등화기라는 말보다는 이퀄라이저라는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공무원 시험 볼 때나 나오는 것 같아요. 등화기라는 말은. 다 이퀄라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언제 쓰냐면 ISI가 있었을 때 ISI 텀들을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저 언제 쓰냐면 ISI 상황에서 IS의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퀄라이저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퀄라이저는 무엇이냐? 그 용도는 그렇고요. 이퀄라이저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필터로 구현을 해요. 필터로. 그렇죠? 필터인데 어떠한 필터이냐면은 어떠한 필터냐면 LTI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필터를 만들어요. 그렇죠? LTI 시스템이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요거 안에가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금방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퀄라이저는 ISI의 역량을 줄인다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 있고, 두 번째가 이퀄라이저는 뭐라고 하냐면 임플리멘티드 된다. 필터로서 임플리멘티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필터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필터가 일종의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리얼라이저블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LTI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한 필터를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려고 하냐면 리니어 이퀄라이저를 볼 겁니다. 리니어 이퀄라이저를. 그렇죠? 이제 리니어라는 말을 조금 있다가 왜 리니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렇죠? 리니어, 왜 리니어라고 하는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예제로 시작하면 편해요. 그래서 예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discrete time communications 모델.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가능한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델이 합당한 모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합당한 모델인데 그 합당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뺐냐면은 무엇을 뺐냐면은 펄스 쉐이핑 빼버리고요.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 로우 패스 필터링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이 매 시간 TS마다 보내지는데 그 TS에서 T자를 빼버리고 인덱스 N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 값이 Y 오브 N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 생략한 거죠. 그 Y 오브 N은 보내진 심볼 더하기 노이즈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ISI가 있는 경우에는 SN 현재 보낸 N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 것들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VN은 AWGN을 말할 것이고요. 제로민의 N 오브 2의 베리언스를 갖는. 그 다음에
S of n은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거. 그렇죠? 다음에 ISI 채널도 우리가 모델링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려고 하냐면 ISI 채널은 탭드 딜레이 라인 모델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매 시간 TS마다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갖죠. 그러니까 TS 샘플링 했었을 때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S of n이 오는데 이것만 왔으면 좋겠는데 Z 인버스 그 다음에 S of n이 H of n 잘못 썼습니다. H0 H1 그 다음에 HL-1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Y of n이 receive 된다라는 소리예요. 입력 신호는 S of n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탭드 딜레이 라인의 모델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Z 인볼스가 뭘 나타내냐면 심볼 듀레이션 하나 딜레이를 시켜놓은 그 딜레이를 Z 인볼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received 된 시그널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SM-1이 되고 두 개를 거쳤으니까 SM-2가 되고 그렇죠? 여기는 SM-L-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곱해져 가지고 Y of n이 되니까 Y of n은 SN H0 플러스 SM-1 H1 플러스 SM-L HM-L 그 다음에 n타임이었을 때 노이즈 VN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텀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ISI 텀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보내진 심볼에다가 그 과거의 심볼들이 합쳐진 그렇죠? ISI가 없으면은 여기 딜레이 되는 부분이 다 없어지고 H0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L-1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그샘플을 하나 해볼게요. L은 2일 경우에 보면 Y of n은 Sn 여기가 H0 플러스 H1 SM-1 이렇게 받고 노이즈가 더해져서 나의 리시브드 시그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Y of n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S of n을 보냈을까를 디시전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SN은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이니까 어떠한 모듈레이션 된 심볼 m은 1부터 m개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n, Y의 n을 내가 n 타임스 nts 타임일 때 딱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보고 nt 타임스 때 보낸 심볼이 무엇인지 우리는 디시전을 내리는데 그 전에 보낸 심볼이 지금 인터피어런스로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로 나한테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디시전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SNR 값은 요 variance of ISI term 그 다음에 variance of noise 그 다음에 signal energ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모의 ISI 텀의 베리언스가 발생함으로써 분모가 커져으로 해가지고 SNR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BR 성능이 결국에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했냐면은 ISI 영향을 없애버리려고 하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는 그 작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퀄라이저다 라고 그랬어요. 이퀄라이저는 어떻게 구현한다고 그랬어요? 필터로 구현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는 필터인 거예요. 그죠? 자, 그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리니어 이퀄라이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니어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가 리니어 이퀄라이저 고 여기에 y of n ISI가 들여진 이 y of n이 있는데 이 이퀄라이저를 통과되면 ISI 영향을 적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퀄라이저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C0 하나 딜레이 했을 때는 C1 C2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K는 3탭 이퀄라이저다 라고 말을 해요. C0, C1, C2를 뭐라고 하냐면 이퀄라이저의 탭 코이피션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앞 페이지에서 ISI 채널의 모델하고 똑같아요. 탭드 딜레이 라인하고 이퀄라이저도. 그렇죠? 저렇게 하나 딜레이 시키고 코이피션트 곱하고 하나 딜레이 시키고 코이피션트 곱하고 그거하고 인풋하고 곱하면 결과값이 ISI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작동을 하는 거를 그 작동을 하는 거가 지금 뭔지 혹시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이런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값을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nput SN과 ISI를 탭드 딜레이 라인이라고 모델링한 요것 간의 컨볼루셔널 결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즉 이렇게 써놓은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N과 HN의 discrete time convolution하고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HN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면 H0, H1, H2, HL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것이다. HL-1 여기가 0이고 1이고 L이고 L-1이고 이러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ISI 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ISI 채널도 지금 LTI 시스템으로 모델링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컨볼루션에 디스크리타인 컨볼루션 하면은 지금 현재 것과 처음 것 항점이 n은 제로일 때 찍히고 n은 1일 때 하나 더 시프트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하고 곱한 거의 합이 두 번째 n은 1일 때 찍히고 그 작동을 하도록 만든 그림이 이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ISI 채널을 봤더니 리니어 필터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리니어 이퀄라이저 역시 아까 필터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인풋이 있으면 인풋에 하고 리니어 이퀄라이저의 C0, C1, C2를 또는 C3하고 CK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K는 3짜리 3개의 템만 제가 그려놨어요. 왜 3개의 템만 그려놨는지 조금 이따 그 앞에서 내놓은 이그샘플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제가 K는 3개짜리 템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리니어 이퀄라이저 역시 인풋하고 이퀄라이저의 텍 코이피션트로 가지고 있는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컨볼루션한 결과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자, 한번 아까 예제로 돌아가서 써보겠습니다. YN은 H0 SN 플러스 VN 그걸 빼먹었네요. H1 SM-1 플러스 노이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전 거에 받아진 매치드 필터 아웃풋 값 YM-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0 SM-1 더하기 H1 SM-2 플러스 VM-1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전 심볼 듀레이션 때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서 가진 결과값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m-2 제가 l은 2일 때입니다. ym-2는 h0 sm-2 플러스 h1 sm-3 플러스 awgn vm-2 이렇게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ISI가 지금 하나 존재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ISI가 그럼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ISI가 언제 발생하냐면 무선 채널에서 딜레이 프로파일들이 있었을 때 신호를 하나 보내는데 여러 개가 온다든지 또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완벽하지 못한 펄스 쉐이핑을 써가지고 또는 그 필터를 무한대의 그 탭을 못 써가지고 어느 순간 트렁케이션 시킴으로 해서 ISI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ISI가 어쨌든 간에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노테이션을 조금 편하게 해볼게요. 노테이션을 어떻게 편하게 할 거냐면 Y 벡터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얘는 H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SN 플러스 VN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YN은 칼럼 벡터인데 제가 YN, YN-1, YN-2 이렇게 나왔고요. n번째부터 시작해갖고 그 전 두 개 거를 본 거예요. 그쵸? 두 개 거를 봤어요. 그 다음에 H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놓으면 될 거냐면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H0, H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제로, H 제로, H1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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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제로, H1. 그리고 SN을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SN, SM-1, SM-2, SM-3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저 이퀘이션이 딱 맞을 거예요. HS를 곱한 거가 저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벡터. 노이즈 벡터 VN은 n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전 거, 그 전 거. 이렇게 놓으면 HSN 플러스 VN이 YN과 같다라는 이퀄러티가 성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퀄라이저를 아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C0, C1을 뭘로 하느냐에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이퀄라이저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죠. 아까 한 것처럼 조그맣게 그릴게요. G 인버스, 그 다음에 C0, C1, C2. 그러니까 여기가 YN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받은 것과 그 전에 받은 YN-2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 개를 본 거예요. 세 개를. 더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세 개만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YN-2까지 관련되어 있는 심볼은 SM-3까지 있었기 때문에 SM-1, SM-2, SM-3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C0Y 이걸 RN이라고 표시한다면 C0YN에다가 C1YN-1을 곱해서 더한 다음에 C2YN-2를 곱하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벡터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C 트랜스포즈 YN. 여기서 C는 무엇이냐면 C0, C1, C2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이퀄라이저의 각 탭 코이피션트의 값으로 표현되는 벡터인데 그 벡터와 received 시그널 YN, YN-2 둘 간의 벡터 곱, 매트릭스 곱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eceived 시그널에 대한 weighted sum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 weight는 이퀄라이저 탭이 되겠고 저렇게 리니어하게 곱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는 리니어 이퀄라이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T 곱하기 Y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이퀄라이저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 CT Y에는 바로 RN이 될 텐데 그죠? 이거는 C, T, YN 대신에 H, S, N 그죠?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C 트랜스포즈 H, S, N 플러스 C 트랜스포즈 V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보고 C0, C1, C2
즉 C라는 이퀄라이저의 탭 코이피션트를 무슨 값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우리의 이제 그 오브젝티브가 두 가지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Rn은 CTYN 그래서 CTHSN 플러스 CTVN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CTHSN은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 C0, C1, C2 그 다음에 아까 H0, H1, 0, 0, 0, H0, H1, 0, 0, 0, H0, H1 그 다음에 SN, SN, SN-1, SN-2, SN-3 이렇게 했었을 때 무엇이 나오도록 C0, C1, C2를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것만 나오도록. 저렇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ISI 텀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렇게 만들면은 ISI 텀을 0으로 forcing 해버리는 거야. C0, C1이. C0, C1, C2 값이. 그 해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퀘이션 풀어보면 될 거예요.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이 SN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 0, 0, 0에다가 SN, SN-1, SN-2, SN-3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SN 더하기 0 곱하기 SN-1, 0 곱하기 SN-2, 0 곱하기 SN-3 그 4개를 더하니까 SN만 남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렇게 노테이션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보세요. 여기 부분 하고 여기 부분을 나눠서 쓴 거예요. 여기가 SN 요 파란색이 바로 여기 파란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C0, C1, C2 그 다음에 H 매트릭스 H0, H1, 0, 0, 0, H0, H1, 0, 0, 0, H0, H1이 1, 0, 0, 0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계산은 이제 3개의 연립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연립부등식 C0 곱하기 H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저 여기 있는 이 1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C0 곱하기 H0 더하기 C1 곱하기 0 더하기 C2 곱하기 0는 1. 그쵸? 식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식 C0 곱하기 H1 더하기 C1 곱하기 H0 C2 곱하기 0는 0. 두 번째 연립부등식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또 나와요. 네 번째 나와요. 그러면 식은 4개인데 우리는 unknown이 3개 있기 때문에
많은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많은 해가. 그 해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제로 ISI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방정식을 풀거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C 트랜스포즈 H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1에서 1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에서 1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걔는 1이 하나가 들어있는 벡터, 나머지는 다 0인데 밑에 여기다 1 동그라미 한 것은 첫 번째에 1이 있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CTH는 뭐가 되냐면 1 트랜스포즈 1번 것만 살아남도록 만들면 C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쪽을 트랜스포즈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C 트랜스포즈 H의 트랜스포즈는 1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알죠? A,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거 알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A 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해서 써보면 여기 뭐가 쓸 수가 있냐면 H 트랜스포즈 C는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C를 구하려고 하죠. 그렇죠? C를 구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양쪽에다 H 인버스를 곱하면 오른쪽에서 C만 남게 되고 왼쪽에서 H 트랜스포즈 인버스 곱하기 1 벡터가 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본 바와 같이 H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어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인버스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뭐 수도 인버스 막 그런 거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수도 인버스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나머지 0이 되게끔 하는 뭐 그러한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스퀘어 매트릭스로 나올 수 있는 인버스가 나와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쪽에다가 H를 다 곱해줘요. H를.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H 트랜스포즈 C는 H 곱하기 1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어요. 그렇죠? 스퀘어 매트릭스. 그렇죠? 그러면 이 칼럼 벡터 C 이퀄라이저의 탭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양쪽에 H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곱해주고 H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로 폴스 이퀄라이저의 탭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퀄라이저 아웃풋에서는 아웃풋 RN은 뭐가 될 거냐면 C 벡터에다가 YN을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는 거다. 라고 했죠? 그쵸? 우리는 시그널인 부분만 봤는데 노이즈인 부분도 따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SM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다 ISI가 제거됐죠. 그죠? 그 다음에 C0, C1, C2로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C0, VN 플러스 C1, VN-1 플러스 C2, VN-2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C0, C1, C2의 값에 따라서 VN 노이즈 3개가 더해져 있는 형태예요. 우리는 노이즈의 평균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리언스가 중요해요. 성능에 있어서는. 베리언스가 VN, VN-1, VN-2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한다라면 아주 이건 그 제너러스한 어썸션이에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패스 필터링을 거치고 막 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한다고 한다라면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C0 제곱 곱하기 VN의 베리언스 더하기 C1 제곱에 곱하기 VN-1의 노이즈 베리언스 더하기 C2 제곱에 곱하기 VN-2의 노이즈 베리언스. 그 각각의 노이즈 베리언스를 2분의 N-이라고 한다면 2분의 N-, 이것을 제가 그러면 SN, GN이라고 한다면 GN은 가우시안 제로미인 C0 제곱 더하기 C1 제곱 더하기 C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0, C1, C2가 1보다 작지 않으면 노이즈는 커지게 돼 있어요. 베리언스가. 그렇죠? 그래서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가 IS 텀들은 죽여서 IS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지만 노이즈의 상황에 따라서 C0, C1, C2, ISI 채널에 따라서 채널 탭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건을 두고 성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네. 아까 식이 4개, 미지수가 3개여서 여러 가지 값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랑 이거랑 연관이? 그 여러 가지 그 식에 있어서 그거가 여러 가지 그 해답이 내가 1보다 작게 해갖고 노이즈를 적게 해야지 하는 해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다 같은 작은 값이면 여기서 다른 작은 값이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를 3개를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은 걸. 나중에 이제 솔루션을 한번 보면 그 솔루션들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이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해가 무수히 많다 보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잖아요. 그 직선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직선을 우리가 직선을 한 점으로 보는 거와 똑같아요. 얘는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적으면 하나는 높고 뭐 이런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거가 그 좌지우지하고 그거에 대한 선택으로 뭐가 달라지거나 영향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제로 폴싱은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 ISI 채널이 주어지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는 내가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그젬플이 제가 이런 이그젬플을 만들었네요. H0는 1이고 H1이 0.2인 L은 2짜리예요. L은 2짜리.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퀄라이저의 탭 수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하나의 컨선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찾을 것 중에서 하나인데 아까처럼 2개의 텀을 없애기 위해서 탭은 적어도 2보다 커야만 할 거예요. 크지 않으면 솔루션을 찾지를 못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그 솔루션을 못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큰 이슈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그냥 탭 사이즈를 정해주고 구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해보면 그것보다 적게 하면 솔루션이 안 나오네? 그러면 하나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지만 딜레이에 된 IS의 텀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 C를 제가 C0, C1, C2의 트랜스포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퀄라이저 아웃풋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N은 C0YN, C1YN-1, C2YN-2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H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H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1, 0.2, 0, 0, 0, 1, 0.2, 0, 0, 0, 1, 0.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의 솔루션은 이거였어요. H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에 H에다가 1, 첫 번째 1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매트릭스 계산을.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H 곱하기 H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1.04, 0.2, 0, 0.2, 1.04, 0.2, 0, 0.2, 1.04. 노트에 그 강의 노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H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가 필요하죠? 그렇죠? 3x3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와도 계산할 수 엄청 화를 내겠죠? 0.99 마이너스 0.1997 0.0384 시험 볼 때 계산기는 준비해 주세요. 마이너스 0.1997 1.0383 마이너스 0.1997 그 다음에 0.0384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0.1997이 당연히 되겠고 이거는 0.9999가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인버스를 했더니 그 다음에 H 곱하기 H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한 거에다 H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3x3에다가 3x4 차례를 곱하니까 3x4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곱한 거에다가 이제 한 단계 띄워가지고 일을 한 거를 곱할게요. 결론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0.999가 나오고 마이너스 0.1997이 나오고 0.0384가 나와요. 예, 맞네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처음 거가 나오는데? 네, 잘못했나, 계산을? 이게 C0, C1, C2예요. 매틀랩으로 제가 하고 만든 건데, 자, C0, C1, C2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트랜스밋 심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자료는 제가 주말에 만든 거예요. 주말에 만들어서 하면서 별로 처음에는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었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주말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SN, SM-1, SM-2, SM-3를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얘를 1, -1, -1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그랬더니 Y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HN 곱하기 SN 더하기 H0 더하기 H1 곱하기 SM-1 더하기 VN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걸 따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까 H0를 제가 1이라고 놓고 이걸 0.2라고 놓았고
이거 SN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YN은 1 곱하기 1, 요건 SN 플러스 0.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는 SM-1. 그 다음에 제가 노이즈를 하나 제너레이션을 시켜봤더니 마이너스 0.4336이 나와가지고 이 값이 0.3664가 나왔어요. 이렇게 ISI 채널을 통과된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그렇죠? 이 노이즈 V 마이너스 0.4336은 랜드 N 가우시안 노이즈 해가지고 제가 베리언스 1짜리를 그냥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더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YM-1도 똑같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1 곱하기 SM-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1. 또 가우시안 노이즈를 하나 제너레이션 시켜봤더니 값이 하나 나오는 거가 0.3426이 나와서 갖는 값이 0.857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YM-2를 봤더니 YM-2는 뭐가 나왔냐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2 곱하기 뭔가 잘못됐네? 여기가 플러스죠? 아니죠. 마이너스 0.5 곱하기 0.2 곱하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너레이션 시켜봤더니 여기는 3.5784가 나왔어요. 그래서 2.7784가 아웃풋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n번째 보냈을 때는 2를 보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 나온 건 좀 리즈너블해요. ISI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를 보냈더니 마이너스 0.8574가 나왔으니까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퀄라이저를 쓰지 않아도 그 마이너스 2를 디텍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니멈 이퀄리디언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그렇죠? 하지만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보냈는데 노이즈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노이즈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ISI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커진 거죠. 더 플러스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영향이 미친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구한 C0 값하고 YN하고 C1하고 YN-1하고 C2하고 YN-2를 곱해가지고 해봤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643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0.3664보다 더 큰 값이 나왔다는 거죠. YN이 0.3664였는데 그것보다 더 일스러운 값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ISI 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ISI 텀이 없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C의 T의 YN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HSN 더하기 VN. 이렇게 해서 C의 T, HSN 더하기 C의 T, VN.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면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CT, HN을 했더니 이거는 약간 0.9999, 마이너스 0.1997, 0.0384 곱하기 H값 1, 0.2, 00, 0, 1, 0.2, 0, 0, 0, 1, 0.2 두 개를 곱한 거예요.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는 1.0088000.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1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0.9999 거의 트렁케이션 시켜가지고 트렁케이션 때문에 올려진 그러한 에러이고 거의 1이 나오고 나머지 다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있냐면 ISI 텀을 다 없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즈 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T VN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0.3646.
이러한 값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이젠플이고요. 두 번째 이퀄라이저는 이거를 막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노트 강의 PDF로 나눠준 거가 더 자세히 오타 없이 오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뭐라고? 아, 찾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서 자, 두 번째 이퀄라이저의 두 번째가 이겁니다. 금방 했던 것은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방 내가 이거를 주말에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제까지 이걸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자료가 없다는 거. 올해 처음 가르쳐요. 학부에서. 그런데 그런 만큼 다른 거 뺀 게 있어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걸 강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리니어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이퀄라이저라는 겁니다. 좀 길죠? 그죠? 앞에 리니어 자를 빼면 MMSE라고 말을 해요. 리니어 MMSE. 그죠? 이 말대로 쓰는 거예요. C를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번에서 제로 폴싱 한 것은 C를 IS 텀을 제로가 되도록 C를 만들었다라 해서 제로 폴싱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 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 트랜스포즈에다가 YN을 곱했는데 이 값이 SN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SN이 되기를 바라는데 SN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이즈 때문에 다른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에러를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n번째 온 신호하고 같기를 바라는데 IS 텀을 다 줄인 이거의 차이를 플러스로 차이가 되든 마이너스 차이가 되든 우리는 똑같은 차이라고 본다면 절대치의 비율을 보는 거나 제곱을 하는 거나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순간에 이 값을 잡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평균 오차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C 값을 찾아내자 라는 거죠. 저 솔루션을 뭐라고 하냐면 MMSE 솔루션. 그런데 YN에다가 CT하고 곱해져 있기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니어 MMSE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리니어 MMSE라고 한다. 리니어 하진 MMSE도 있어요. MMSE에 대한 제너럴한 솔루션이 있어요. 제너럴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은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내 수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MMSE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중요해요. MMSE 솔루션이.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무엇인가 에스티메이션하고 무엇인가 추정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 함수를 어떻게 두냐면 다 MMSE로 둬요. 내가 한 오퍼레이션 값이 오퍼레이션 결과가 추루값하고의 차이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지만 그게 평균적으로 미니마이즈 되도록 그죠? 어느 한순간에 미니마이즈가 여기서 익스펙테이션을 빼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인스턴트 타임에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추정 방법이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라고 LS라는 방법으로 리스트 스퀘어 에러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퀄라이저에서는 MMSE 민 취한 민 스퀘어드 에러 스퀘어드 에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C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CTYN 마이너스 SN의 제곱. 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첫째, CTYN이 스켈라예요? 벡터예요? CT 곱하기 YN, 첫 번째가. 난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 스켈라예요? 벡터예요? 스켈라죠? 그죠? C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하니까 로우 벡터가 나오고, Y에는 칼럼 벡터고. 그죠? 그러니까 1 by 3, 3 by 1짜리 서로 곱하니까 1 by 1의 스켈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곱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CTYN-SN 곱하기 CTYN-SN의 트랜스포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켈라를 트랜스포즈 해도 스켈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TYN-SN 곱하기 YN 트랜스포즈 C-SN 그대로.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제너럴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SN은 내가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S of N인 거죠. 그죠? CT를 YN에다가 곱함으로써 나는 SN하고 가장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퀄라이저에서는 이렇게 제가 SN이라고 썼지만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한 이 오퍼레이션이 목적하고의 이 에라, 이거가 목적이 저는 SN이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제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목적은 스켈라 하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벡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목적이 매트릭스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C에 대한 규정이 매트릭스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CT가 지금 벡터잖아요, 우리는. 하지만은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저 C를 곱해주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벡터의 이퀄라이저 형태를 갖는, 매트릭스의 이퀄라이저를 갖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벡터 형태로 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S of N이라는 스켈라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퀄라이저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매트릭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역시 다음 학기에 이동통신공학을 들으면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안테나를 사용한 그런 때 사용하고 디텍션을 할 때 사용하고 막 그래요. 자, 이런 문제를 쓰는데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CT, YN, YNT, C 하나 나오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CT, YN, SN 나왔죠? 그 다음 거 네 개 텀이 나올 거예요. SN, YNT, C 마지막으로 S제곱 N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에다가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이기 때문에 민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볼게요. 다 익스펙테이션 그렇죠? 이렇게 취하면 무엇이 될 거냐면 C의 트랜스포즈 E의 YN 트랜스포즈의 C. C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션에서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C의 트랜스포즈 E의 YN, SN. 그렇죠? 마이너스 SN E의 YN 트랜스포즈 여기서 이거 쓰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쓸게요. 자. 이 둘 각각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죠? 그렇죠? 스케일러니까 트랜스포즈 하면 둘이 자기 자신의 수가 돼요. 자기 자신 값하고 같아요. 근데 잘 보면 한쪽을 스케일러한 거가 다른 한쪽 값하고 같아요. 이걸 보면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이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값은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E 곱하기 expectation은 랜덤 베리어블인 YN과 SN에만 취해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SM은 무엇이냐면 M개의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 중에서 하나가 올 확률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S제곱 N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시를 할 거냐면 C의 트랜스포즈 YN과 YN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YN 트랜스포즈의 익스펙테이션이 뭔지 이거를 제가 R, YN이라고 쓰겠습니다. 알죠? 그리고 이게 뭔지 그 다음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C의 트랜스포즈 R, YN의 SN과의 트랜스포즈, SN 간의 코릴레이션 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2의 SN 제곱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에너지. 심볼 에너지다라는 거죠. 심볼의 평균 에너지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볼의 평균 에너지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뭘 구하냐면 C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C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R, YN을 뭐라고 했냐면 2의 YN의 트랜스포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YN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YN-1, YN-2. 아까 L은 2일 때, 그리고 K는 3일 때, 이때. 이 모델에서 그러니까 YN 트랜스포즈는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에다가 이걸 곱한 거가 되니까 뭐냐면 Y제곱 N YN의 YN-1 YN의 YN-2 그 다음에 여기 YN-1 뭐 순서를 달리해도 돼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Y제곱 N-1 YN-1 YN-2 그 다음에 YN-2 YN-1 YN-2 Y제곱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 다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거와 똑같아요. 2의 Y제곱 N 2의 YN YN-1 2의 YN-2 그 다음에 여기 써볼게요. 2의 Y제곱 N-1 2의 YN-1 YN-2 그 다음에 2의 Y제곱 N-2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는 시메트릭하게 쓰면 돼요. 시메트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n번째 받은 심볼과 n-1번째 받은 심볼 간의 코릴레이션이다. 코릴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코릴레이션에서 각각의 민 값을 곱한 것을 빼면 코비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걸 스태티스티컬리하게 구하면 됩니다. 이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면 아까 여기 앞에서 YN은 없네요. YN은 뭐 이렇게 써놨잖아. H0 SN 플러스 H1 SN-1 플러스 VN. 그 다음에 YN-1은 H0 SN-1 H1 SN-2 플러스 VN-1. 자, YN 곱하기 YN-1을 해가지고 이걸 쭉 나열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은 뭐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 SN과 VN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주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작업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했냐면 요것도 필요했어요. 요것도 필요했어요. 요거는 요 부분이에요. 그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R, Y, N, SN은 무엇이냐면 YN, YN-1, YN-2와 SN을 곱한 거에 expectation을 취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YN, SN 2의 YN-1, SN-SN 2의 YN-2, SN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스태티스티컬한 모델에 의해서 가우시안이라는 모델, SN은 n분의 1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했다는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금방 얻으면은 아까 무엇이 나왔냐면 mean squared error는 그러니까 2의 CTYN-SN의 제곱인데 이 사실은 무엇으로 나왔냐면 CT RYN과 YN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RYN과 SN과 여기에 CT가 있는데 CT가 앞에 있죠. 자, 여기 CT 있고 플러스 ES가 있겠다. 자, RYN, YN은 매트릭스예요. 그죠? 그죠? 3x3 매트릭스예요. 우리 예제에서는. 그죠? 자, CT, RYN, YN, C는 어떠한 형태가 될 거냐? 어떠한 형태가 될 거냐면 C0 제곱이 들어가 있고 C1 제곱이 들어가 있고 C2 제곱이 들어가 있고 C0, C1이 들어가 있고 C0, C2가 들어가 있고 C1, C2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코에피션트는 바로 이 값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경우로 해보면 돼요. A, B, P, Q, R, S 그 다음에 A, B 이걸 계산해 보세요. 이러한 형태 CT와 C 이러한 형태로 있는 방식은 이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B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죠? 중간에 매트릭스가 있는 거는 다만 제곱의 형태를 익스펜드 해주는 역할을 해요. 섞어주는 역할도 하고. 하지만 오더링은 변하지 않아요. 오더링이 뭐가 변하지 않냐면 제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0 제곱의 차원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C1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C2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C2의 입장만 보면은 2차 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C0를 구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구하려고요. C0는 라운드 MS 아까 민스퀘어드 에러 값 C0을 만족시키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1에 대해서 민스퀘어 에러가 0인 값 C2 MSE는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C0, C1, C2 이 C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를 귀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제가 이거 이제 생략을 하고 그 생략이 아니라 수요일 날 하는 거고요. C는 어떻게 나오냐면 R, Y, N, Y, N의 인버스 R, S, Y, N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퀄라이저 아웃풋 값은 CT, YN 그러니까 MMSE 솔루션을 한다라면은 리시브드 심볼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과 SN 리시브드 된 옵저브드 데이터 YN, YN만 해서 YN만 해서 툴 간에 또 코릴레이션 벡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코에피션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MMSE 솔루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전 단계에서 데리베이션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민스퀘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이퀄라이저 말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ML 디텍션 기법 그러니까 ISI가 있을 때 ML 디텍션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 끝납니다.